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국방 전문가인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정상 간의 협상 결과가 또 한미 공동 문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명칭을 했다가 원래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입니까? 네, 사실 핵하니까 아주 되게 공격적으로 네. 들리지 않습니까? 핵하면은 핵무기로 들리죠. 그래서 핵 잠수함 하면은 이 잠수함이 움직일 때 동력원을 에너지를 뭘로 쓰느냐, 디젤로 쓰느냐, 네. 아니면 원자력 추진으로 쓰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잠수함에는 무기를 일반 그냥 포탄 같이 그냥 탄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핵탄두를 장착한 무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진이 핵인지 무기가 핵인지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핵잠 이렇게 하는데 핵잠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될 수도 네.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핵잠이라 하기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사실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핵은 무기로 생각되는데 원자력은 평화적인 에너지로 생각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제 우리가 애를 써서 핵잠이라기보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안 가지는데 자꾸 핵잠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가 핵 추진이지만 원자력 추진이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조금 평화적으로 용어를 쓰려고 하는 노력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일반 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정리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안보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해서 명문화한 이번 협상 결과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건조하게 되는 것은 네. 또 확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보적 차원에서 엄청난 쾌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30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네. 이 발단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 오래전 이야기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때 이제 비밀리에 이 전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이 어떤 균형자 역할 또는 최소한의 우리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추진했고
김영삼 정부 때 네. 일부 이제 그 문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그때는 감히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경계하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한미 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와서 드디어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 이걸 공개를 하게 되면 외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가장 중요한 게 원자로지 않습니까? 원자로. 네.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이게 이제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원자로부터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다가 일부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보도되더라도 하지 않겠다 하고 또 계속 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나온 게 그 담수화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동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 담수화 설비가 사실은 이 원자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서 또 나온 게 파생된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요즘 이제 해외 수출한다고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못 보게 된 걸까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한미 간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이 핵연료가 사실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핵연료에는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몇 %냐에 따라서 저농축이냐 고농축이냐 이렇게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90% 이상, 우라늄 235의 비율이 90% 이상 되는 걸 넣거든요. 네. 근데 90% 이상 되는 거는 핵무기의 그 탄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면은 핵무기 만들지 않냐고 바로 의심을 받게 되죠. 네. 그런 우려도 있고 또한 이제 20% 농축된 것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현재는 대한민국이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경수로 원자로에 있는 대부분 핵연료를 다 수입합니다. 이 수입하는 이 저농축 우라늄 한 3%쯤 되는 것인데 핵추진 잠수함에는 최소한 20% 이상 되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20% 이상 되는 걸 넣으려면 일단 한미 원자로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농축도 하지 않는데 미국이 주지 않으면 농축을 해야 되는데 농축하지 않기로 한미 원자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네. 원자로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농축하더라도 그 우리가 농축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 또한 원자로 협정 개정을 하거나 미국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외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한미 외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또 이번에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일부 보도에도 이제 그 추가에 나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리고 원자로에서 사용한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3년쯤 쓰고 나면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고농도의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재처리를 합니다.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은 빼내고 필요한 에너지원은 빼내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건데 그 빼내는 게 플루토늄이고 플루토늄은 또 핵폭탄의 원료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바로 쓸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 문제가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하는 것을 한국이 하겠다고 해주겠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런 문제와 함께 이제 진전이 되는 것이죠.
뭐 한미 외교 문제, 우라늄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럼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 디젤로 하는 잠수함,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 디젤 잠수함을 보통은 이제 평소에는 디젤 엔진을 가동하면은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이 전기를 그 수소 전지, 요즘 많이 수소 전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 전지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놨다가 작전할 때는 그 발전을 그 디젤 엔진 돌리지 않고 수소 전기 배터리에만 축전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해서 옮깁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젤 엔진 되게 조용하겠죠. 네. 엔진 가동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한 보름 정도 수중 작전을 보름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배터리 디젤 엔진을 가동하면은 시끄러워 가지고 안 되죠. 또 디젤 엔진을 가동하려면 스노클 아시죠? 그 잠수함에서 보면 요만한 잠만경 같은 걸 올려가지고 네. 공기를 흡입해서 디젤 엔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디젤 엔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탐지를 하고 추적해야 되는 적이 있으면 계속 조용히 바다 속에서 수중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대상이 나오면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중에서 이 속도도 디젤 엔진은 그렇게 빨리 못 냅니다. 근데 이와 이제 다르게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은 네. 한 번 이 핵연료를 장착하면은 20% 농축된 걸 장착하면은 7년에서 10년 동안 쓸 수가 있고 90% 이상 농축된 핵연료를 장착하면 이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바꿔 말하면 이 원자력 추진자, 핵 추진 잠수함은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씩 물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의 이제 핵 잠수함, 정말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으로 추진하는 그런 잠수함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바다 이제 해군 기지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제 그 기지 앞에서 수중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몇 날 며칠씩, 몇 달씩. 그러고 나오면 계속 30나트씩, 30나트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갈 수가 있는데 30나트면 시속 56km입니다. 서울 시내 이 주행 속도가 50km죠. 네. 그것도 제법 빠르거든요. 그 속도 이상으로 바다 물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 속도로 계속 이 수중에서 운항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 도망갈 때까지 스톱할 때까지 계속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수상 항로가 있는데 그걸 보호해야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려면 원양으로 가야 되고 수중에서 오랫동안 작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데도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전략적인 능력은 월등히 뛰어나고 일단 우리가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이 결국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극복하는 있게 거죠. 네,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전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지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신의 잠수함 장영실함. 디젤 추진으로 시속 10km 정도로 순항할 때 최대 3주 정도 잠항이 가능합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최고 시속 65km 정도를 수주 이상 유지하면서 수개월까지 잠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수준. 핵 추진 잠수함을 따라가려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67시간이면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 밑에서 달리잖아요. 그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컨택해도 접촉을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수상함도 그 정도 속력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5,000톤급 이상. 3,600톤급인 장영실함보다 커지는 만큼 탄도미사일 발사관도 현재 10개에서 더 늘릴 수 있고 특수부대 침투용 잠수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속의 북한도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면 북한 잠수함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 작전 범위가 늘어나 동북아시아 잠수함 경계를 미 해군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은밀히 준비했던 정부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4척 이상 건조할 방침입니다.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까지 6개국만 보유한 핵 추진 잠수함은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핵을 추진기관으로 쓸 뿐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규범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이 되면 군사 전략상으로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10년에 걸쳐서 핵 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설비와 기술력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하는 핵심 기술 소형 원자로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사실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도 만들었고 담수화 시설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재원, 그 규모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그 원자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검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이제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 기존의 원자로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가보셨습니까? 이제 영상으로만 봤죠. 봤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큽니까? 네, 정말 영상으로 봐도 엄청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크기더라고요. 건물이죠. 네. 그 빌딩이 돔처럼 생긴 큰 빌딩 보셨죠? 거기 안에 그걸 경남용기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 안에는 방사능이 들어있는데 네. 밖으로 못 나오게 이 경납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거기 안에 보면은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 안에 그 노심이라 해가지고 핵연료 봉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핵연료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그리고 중성자랑 그 핵연료의 그 우라늄 235가 충돌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에너지를 열이 생기니까 에너지는 열이니까 이 열을 그 여러 가지 이제 튜브 관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을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제 이게 돌아가면 그게 전기 터빈을 돌리고 터빈 돌리면 그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열을 빼내는 방법을 그 시설을 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것을 그 경남용기 그 돔 형식으로 된 그 빌딩 속에 넣는 것을 일체식이랍니다. 일체식. 네. 그러니까 열교환기와 그 핵심 원자로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아주 조그맣게 잠수함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이 설계와 네. 정말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테스트 검증이 정밀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최소한 뭐 5년에서 한 7년 정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10년 안에는 우리가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 전 세계에서 6개국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2030년쯤에 보유할 예정이고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8번째로 핵잠을 갖게 될 텐데요. 군사력인 측면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호주하고 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호주는 사실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원자로도 만들고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남이 만들어서 주는 것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죠. 네.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전략적 능력도 뛰어나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 예를 들면 어뢰라든지 네.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또는 각종 그 순항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다 개발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능력, 작전 능력,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구사할 수, 우리 의도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대신 호주는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미사일도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전략을 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군사력, 기술력이 확실히 위상이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사실상 핵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 그리고 부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또 뭐 정치 또 전문가들 외교안보 전문가들까지도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도 이제는 핵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제는 그 질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정말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포도 했고 작전 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네. 실제로 훈련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가 이제 뭐 핵무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네. 북한에 응징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핵 우산을 보장하겠다. 확장 억제력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건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의 핵에 부담을 느끼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이 핵무장하면 많은 걸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과 또 우리가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과 핵무기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현재로서는 핵무장하는 것은 제외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국가들이 다 핵무기 보유국들입니다. 그 종주국이 미국이거든요. 네. 그 미국은 이 핵무기를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핵 비확산을 정책을 유지하는 가장 중간에 있고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스스로 한국이 핵무장하도록 해줘버리면 이게 전 세계 핵무기 비확산 정책이 모두 깨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그런 만큼 이제 미국이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핵무장보다는 북한 핵위협 또는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핵무기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고 한국이 농축 제철이라는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은 지금 26기의 그 원자로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여기에 필요한 핵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량 수입합니다. 네.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핵 연료를 스스로 제조할 때도 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철 농축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우선이지 핵무장 그 다음에 논의고 현재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랑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해서 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건데요. 북한도 핵 잠수함을 만든다고 선전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 북한은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정말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네. 건조하고 있다고 발표도 했고 김정은이 나오는 사진 배경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죠. 네.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을 또 정말 핵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데도 건조하고 거기 핵무기 탑재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운영 유지하는 데는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북한 경제가 그렇게 뭐 쉽지 않은데 그런 엄청난 부담을 하면서 그 핵 잠수함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번 한미 합의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그러고 한국의 기술은 굉장히 북한보다 앞서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북한보다 더 빨리 가질 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보도를 보는 순간 북한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게 무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놀라서 바로 반응이 나온 게 아까 그 북한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로서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배치되는 곳이 이제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산에 있는 그 해군 기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북한의 핵 잠수함이 드나드는 길목 그 코앞에다가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딱 배치해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유사시에는 조용히 격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살펴봤는데 당장 일본도 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핵 잠수함 가지고 있는 중국은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중국은 본래 당초 계획은 2025년 올해부터 네. 제1도련선 안쪽으로 미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남쪽에서 오키나와 그 서쪽 그리고 대만, 필리핀 서쪽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라고 네. 우리 모든 그 중동 유럽으로 가는 그 상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잇는 섬들을 이은 선을 제1도련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 안쪽이 다 국제적으로 공해상인데 중국은 그걸 거의 내해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2, 3년 미뤄지고 있지만 어쨌건 거기는 굉장히 해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중국의 최종 목표는 괌까지 중국이 통제를 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만 대응했는데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심지어 일본에게도 그걸 허용해 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 외에 다른 세 나라를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남중국해를 중국은 내해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공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의 앞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오가는 모든 상선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네.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도 그리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분쟁 수역이 되면 중국의 이제 그 함정들이 대한민국 상선 유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경제가 올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한민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거기에 배치해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함정은 바로 우리가 격침시키겠다. 우리 대한민국 자위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상선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네. 이건 엄청난 우리 이 전략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중국은 큰 부담을 갖게 되죠. 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국 외교 안보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핀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팩트시트에 구체적인 건조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국내에서 만들고 건조한다는 대통령실의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저희들은 잠수함 건조 능력은 세계적입니다. 네. 과거 대우중업, 지금은 하나오션, 거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잠수함 건조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HD현대, 과거 현대중공업도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조선소는 세계적인 조선소이기 때문에 여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할 가능성이 많은데 국내에서 이제 미국보다 아까 저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오션, 거제도에는 하나오션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쯤 보유하게 될지 혹시 10년 계획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조만간 폐기할 209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 독일 하데베라는 회사에서 도입한 1,200톤짜리 잠수함인데요. 네. 디젤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을 폐기하는데 그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만 60개월 걸립니다. 1,200톤짜리도 건조라는 게 집 짓듯이 한 개 한 개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3,500톤쯤 되면 약 7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6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아까 보도된 것처럼 5,000톤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70개월 이상 걸리겠죠. 6, 7년 걸릴 테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원자로를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하고 또 인증 체계도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따지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고 한 2, 3년은 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결국 10년 이내에는 좀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예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전홍축 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또 큰 숙제인데요. 정부는 이 미국에서 연료를 받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합리적일까요?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에서 받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90% 농축된 우라늄을 받으면 제일 네. 좋습니다. 90% 농축된 우라늄을 받으면 한 번 장착을 하면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20%짜리 농축된 우라늄을 하면은 7년에서 10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잠수함은 좁아가지고 이 핵연료를 교체할 때 잠수함을 2토막을 내야 됩니다. 이 잠수함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2토막을 내면 사실상 다시 건조하는 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연료를 장착하고 다시 조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받고 대신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장착해 주는 대신에 미국 그 감시 시스템을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 걸 봉인 체계라고 합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런 것들 감시 시스템을 이제 하거든요. 네. 원자력과 관련해서 그런 방식과 똑같이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직접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하는 것이죠. 네. 하려면 90%는 아마 농축을 못할 것이고 20% 이하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이번 이제 개정을 할 겁니다. 하려면 우선은 현재 이제 그 한미 간의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팀을 꾸려야 되겠죠. 팀을 꾸려가지고 협정을 개정할 문안을 만들고 네. 정부끼리 합의를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의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고 네. 인준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또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 설득 작업을 미국 조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종주국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이 원자력 잠수함에 이 핵연료를 장착하는 것은 이건 에너지를 장착하는 것이지 핵무기를 탑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식할 수 있는 홍보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북한에서 비난하죠. 중국도 비난하고 러시아는 당장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무마하는 작업들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이제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농축하면 그 농축된 걸 20% 된 것을 이제 그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겠죠. 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도 갖고 재처리 농축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네. 정말 한미 합의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합의도 쉽지 않고 그다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 미국 조에 깔려 있는 한국이 무슨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갖느냐 한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전 국민이 또 우리 학계 전문가들 단합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30년 수건 사업에 한미가 중요한 첫발을 뗀 만큼 이 복잡한 후속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